BTV 전주방송은 시청자의 뉴스 보도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취재한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주와 전주 소식을 차례로 들어볼 텐데요. 박영환, 이평강 주민통신원이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완주 소식부터 가겠습니다. 농촌 지역 학생들에게 문화나 스포츠를 가까이에서 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지난 19일 완주군 동상면 동상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스포츠 문화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박영화 통신원 어떤 행사였는지 설명해 주시죠. 동산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스포츠 관람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총 40여 명이 광주로 이동하여 기아 타이거즈와 KT 위즈 야구 경기를 관람하였는데요.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교사, 학부모, 농촌 유학센터 간의 소통과 공감의 장이 마련되었고요.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더욱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학교 차원에서 진행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체험학습에 학부모까지 함께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완주군 동상면에는 교육기관을 포함한 교육 공동체가 있습니다. 연석산 우송미술관,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 학부모 모임이 있는데요. 동상초 학생들을 위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산초등학교 전교생이 유치원 포함해서 24명으로 인원이 적어 현장 체험학습을 진행할 때 교육 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처럼 스포츠 문화 행사에 학부모 및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가 참여하는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좀 떠오르는데요. 이 교육 공동체에 포함된 열린 마을 농촌 유학센터는 이 동상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지역 거점 학교인 동상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농촌 지역의 현실인데요. 동상초 전교생의 70%는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임진희 센터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농촌 유학은 도시의 아이들이 1년 이상 시골 학교를 다니고 시골에서 시골살이를 하는 것이 농촌 유학입니다. 저희 열린마을 농촌 유학센터는 농촌 유학 중에 대가족형 농촌 유학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런 이름을 짓게 된 이유는 도시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서 가족과의 분리 개념이 아니라 시골에 또 다른 가족이 생겨서 가족의 확대 의미를 추구합니다. 이 지역의 공동체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재능 기부도 하시고 함께 나눔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이번 야구장 경기장처럼 지역 아빠들이 나서서 우리 아이들을 야구장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또 다른 체험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지역 공동체 전체가 가족이 되어 있는 유학센터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 동상면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농어촌 학교의 폐교를 막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도입된 게 이 농촌 유학센터인데 실제로 이 농촌 사회에서 센터의 역할이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이 동상면 교육 공동체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동상면 교육 공동체인 연석산 우송미술관은 문화예술 체험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농촌유학센터는 학교 교육 외에 방과후 학습과 기타 예능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 공동체는 동상초등학교 교육 목표인 아이 중심, 삶 중심, 동상 힐링 교육을 위해 도농 지역에 비해 교육, 문화, 체험 등에서 소외되는 점이 없도록 행정과 소통할 계획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의 역할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고요? 최근 완주군은 36년 만에 인구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실제 거주 인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 유입이 되는 지역은 도농 복합 지역인 삼례읍, 공동읍, 용진읍, 이서면 등으로 산간 지역인 고산 6개면 인구는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의 불균형과 농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 원인을 완주군 행정과 의회는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완주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어서 전주 평화동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주에서는 침체되고 있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골목상권 가족문화 드림축제인데요. 축제 이름 자체가 정감이 가는데요. 이평강통신원 소식 전해주시죠. 이번 축제는 지난 6월 21일 토요일 오후에 열렸습니다. 당초에는 지시제 생태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비가 오는 바람에 완산중학교 강당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골목상권과 가족문화가 만나는 축제로 지역 공연, 미술대회, 체험활동, 그리고 상가 할인 행사까지 함께한 복합형 동네 축제였습니다. 네, 궂은 날씨에도 행사가 잘 치러진 것 같은데요.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면서도 다양한 문화 행사가 함께 진행됐네요. 그렇습니다. 무대 공연이 참 다채로웠는데요. 금이 가수와 시나브로 통기타 팀, 초청 가수 박희수와 공유나가 분위기를 띄웠고요. 도담 태권도의 시범은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하프, 해금, 첼로, 에어로폰 같은 다양한 악기도 연주가 이어졌는데요. 비가 온 날임에도 많은 시민들이 모여 행사가 더욱 풍성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가족 단위 참여가 많은 체험 행사였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드는 흙 만들기 체험, 작은 화분 만들기 체험, 그리고 책갈피 만들기 체험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시민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지역 어린이들이 참여한 미술 대회에 대한 것도 궁금한데요. 어떤 작품들이 출품됐나요? 전주를 주제로 한 열린 미술대회에서 유치부 대상인 유치부 학생이 도지사상을 받았는데요. 7살 최별이 어린이의 작품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수상자의 어머니 한송이 씨를 인터뷰했는데요. 인터뷰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드림축제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작년에도 와가지고 그림 그리기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또 한다 그래가지고 왔어요. 네, 오늘 딸이 그린 그림이 상을 받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거기 내가 대상에서 너무 좋아요. 딸이 지지대를 그렸던데 왜 그 그림을 그린 것 같으세요? 저희가 여기 성원동에 살기도 하고 자주 산책을 와가지고 그림을 그려봤어요. 지역에서의 일상과 아이의 시선이 고스란히 담긴 그림이어서 더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 축제가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닌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잖아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주어졌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평화동 상가 20곳 정도 직접 참여했는데요. 현장에서 배포한 할인권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고요. 음료수 증정부터 상품 할인, 적립 혜택까지 다양했습니다. 일부 식당과 상점에선 음료수 한 병을 제공했고요. 한 꽃방에서는 4만 원 이상 구매 시 조화를, 인터넷 업체에서는 인터넷 가입 시 1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증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골목상권 상점들이 각각의 혜택을 내걸며 지역 소비를 유도했습니다. 말 그대로 골목 상권과 이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만든 축제였군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구도심, 즉 골목 상권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골목 상권도 살리고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같은 축제장이 많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 골목 상권 가족문화 드림축제 소식 잘 들었고요. 앞서 완주 동상초 문화스포츠 체험 소식도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통신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